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주 300조 대박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저가에 이 종목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6,6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3만 명이 너무나 감사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강의를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로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 한다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니까 꼭 영상 본 이후에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현재 저가에 매수하고 있는 바로 제약바이오 저평가주고요. 이번에 300조 대박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종목이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자에서 이슈가 좀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 ABL 111 미국 FDA 희귀약품 지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이 희귀약품 지정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는 게 사실상 이 미국의 FDA, 미국의 식약처의 이 장이 바뀌면서 뭐가 진행이 됐냐 한다면은 희귀의약품 말 그대로 난치병이라든가 아니면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이 약을 만드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루게릭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킨슨병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좀 여러 가지 난치병들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으면 FDA 희귀약품 지정을 해주고요. 희귀약품 지정이 되면은 원래 임상이라는 게 우리가 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는데 2상만 거쳐도 약을 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나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 낼 것들을 좀 제해 주던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게 희귀의약품 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귀의약품 지정은 아무 약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력이 있고 진짜 괜찮은 약들한테만 해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ABL 바이오가 이뤄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희귀약품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의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이 미국에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 초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1.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성사에 이어 추가적인 초대형 기술 이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FDA 인증까지 받았는데 또 기술 수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산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커봤자 뭐 5조 10조 되겠어? 몇백 조입니다. 산오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약바이오의 규모는 대한민국에서만 뭐 몇 조, 뭐 1조다, 2조다 그러면은 와, 엄청 크네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거의 400조, 뭐 500조짜리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뭐 세고 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1일 ABL 바이오와 중국 아이맵 바이오파마 공동 개발하고 있는 ABL 111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적응증, 위식도 접합부에 암을 포함한 위암의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여러분들 흔히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어디 아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이 암도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위암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수두룩 빽빽이고요. 폐암도 빽빽이에요. 위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위암 중에서도 일반 종류의 다른 암, 서로 다른 암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8년 ABL 111 등 이주강체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계약을 통해 중국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은 양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ABL 111은 클라우딘 18.2와 41BB 타깃을 동시에 하고 있는 이중 면역 항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암이라는 걸 일으키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클라우딘 18.2와 41BB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노린다라는 거죠. 얘네가 다 암을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개의 항체를 모두 박살낼 수 있는, 그래서 뭐다? 이 두 개를 한 방에 박살내다 보니까 이중 항체 항암제가 된 거예요. 한 개만 박살내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박살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이중 면역 항체고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를 활성화하는 인자입니다. T세포는 우리가 생각할 면역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막아주는 세포입니다. 효능이 뛰어나지만 단독 항체로는 심각한 간독성을 부작용을 보인다는 게 난점인데, 그러니까 하나로는 못 막으니까 두 개로 막아보자 해서 만든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 시험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했고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서 ABL 111의 임상 1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통 EMA라고 하죠. 예,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식약처도 있고 FDA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 FDA 뚫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이게 제일 빡빡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약을 만든다고 했을 때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좀 많이 관심을 받고 기대감을 받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 1월 산오피 ABL 301에 대한 1조 2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301도 그라바디 T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이고요. 이중 항체 기술입니다. 그래서 FDA 희귀약품 지정은 희귀 난치성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받게 되면은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네, 그걸 ABL 바이오가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이 제약 바이오의 승인이나 또는 기술 수출이나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 ABL 바이오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급등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보시면 18% 이상 급등이 나와줬는데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의 상승세나 우상향세가 다시 시작이 될까? 왜냐하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진단키트라든가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왔지만 이 관련주들은 뭐다? 지금 보신 것처럼 면역항암제 관련주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좀 관심을 못 받았던 과거에서부터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뭐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었다라든가 그러니까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원래 제약바이오의 중심은 뭐다?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한양행이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뭐예요? 예, 항암 중심으로 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구나. 당뇨병 치료제를 만든다라든가 시장 규모가 큰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19가 껴가지고 코로나19의 파이프란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 2조짜리가 아니라 시총이 작은 정말 이 제약 기술이 별로 없는 천억에서 적게는 500억 이런 기업들이 막 5배에서 많게는 10배씩 뛰었다라는 거죠. 뛰어봤자 1조거나 아니면 5천억 수준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이 올랐다 보는 거고요. 이제는 뭐다? 다시 한 번 더 면역항암제, 항암제, 제약바이오 중심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ABL 바이오가 뛰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신약 수출 이 말만 믿고 바이오 투자했다가 낭패 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제약 바이오도 사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사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내가 사고 싶은 거 괜찮아 보이는데 저 괜찮아 보이는데 야 이거 신약 만들었대 저거 뭐 만들었대 한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최근 2년 새 24조 원 규모 기술 수출을 잭팟을 터뜨렸다고 발표를 했지만 취소된 금액이 1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취소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40%에 가까이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발표하는 기술 수출 규모와 건수만으로 성과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진짜네 아니네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출 건은 32건이고 계약 규모는 13조 3,720억 원입니다. 2020년에는 기술출 규모가 약 11조 500억 원이었는데 2년 새 24조 원대 잭팟을 터뜨린 것으로 어마무시하게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 1조 4천억, 2018년 5조, 2019년 8조인데 이 3년 동안을 다 합쳐봤자 사실상 2년 터트린 거에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이렇게 너무나도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년, 2년 새에 터진 거는 너무나도 24조는 너무나도 거품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술이 반환되는 사례도 많은 거기 때문에 과거에 1조, 5조, 8조 규모라도 사실상 지금 24조라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왜? 아까
실패 건수가 얼마다? 10조 원이다. 10조 원이 망한 거예요. 24조 중에 10조가 나가리 나고 13조만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19년 8조랑 물론 거의 2배 차이 나지만 우리가 보인 24조 대비해서는 현저히 좀 작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제약사 시작 후물질 작년 13조 수출 성과에도 중도 계약 파기가 2조 원에 달한 상태고 상장사 등 금액 규모만 발표하고 기술 반환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 수출 한 대 하면서 급등이 나왔어. 따라잡을까 샀는데 기술이 반환된다. 그럼 떡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력 부족한 한국바이오 초기 단계부터 수출에 집착을 했고 왜 수출에 집착했냐? 그러니까 기술력은 좋아 대한민국이 기술력은 좋은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기술 좋은 약을 팔면은 팔리냐고 안 팔리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컴퓨터를 팔더라도 내가 김동석 컴퓨터하고 파는 거랑 삼성하고 붙여서 컴퓨터 파는 거랑 뭐가 낫냐고. 당연히 누가 김동석 컴퓨터 삽니까? 삼성 컴퓨터 사죠. 똑같은 거예요. 제약바이오도 대한민국 약 누가 삽니까? 당연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얀센 거 사거나 아니면 화이자 거 사거나 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더나 거 사거나 그러지 누가 대한민국 약을 사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니 그냥 기술 수출, 기술 사가라. 야, 너네 그걸로 100조 벌 수 있지? 야, 10조만 내고 사가.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기술 수출 반환 사례가 이어지자 최초 계약 당시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소식을 알린 기업들 중 상장사도 많아. 무조건 최초 발표만 믿고 세계 최초 뭐 이런 거 믿지 말고 투자하지도 마라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시작 개발 과정에서 하나의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에 최소 1,000억에서 2,000억의 개발비가 쓰이고 그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중간에 임상이 망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뭐 투자를 받더라도 다시 뭐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초기 임상과 검증을 마친 뒤 수출한 신약 후물질이어도 신약 개발로 연결되는 확률은 너무 낮은 수준이고 기술 수출된 신약 후 물질의 7, 80%는 임상 실패 등 이유로 중간에 반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로 너무 신경 쓰거나 매수하거나 갖다가 돈을 투자하지 마라 함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솔직히 신약 기술 수출이네 아니면 그냥 기술 수출이냐 하면서 1조, 2조 규모, 터면서 세계 최초 이런 거 보고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살 때가 아니다. 왜? 이게 아니라 어디서 사고 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을 이때 이 상황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이슈가 터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첫 번째, 왜 지금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죠. ASR입니다. 반갑다. 대면 국제 행사. 대면입니다. 비대면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만에 대면 행사를 진행하고요. 미국 ASR 참가 준비 분주한 상태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내 종약학 분야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미국 ASR 참가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국 아마케죠. 이미 다수의 기업들은 ASR에서 항암 파이프라인의 발표가 확정이 됐고요. ASR은 2년 만에 2021년, 2020년 코로나를 지나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4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ASR은 미국 종양학회 ASCO와 함께 종약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국제학술 행사입니다. 매년 80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서 우리 임상이 이렇게 좋고 우리 약이 이렇게 좋아요 자랑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CR은 2년 만에 대면 행사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을 지나서 오랜만에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ASCR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가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14개 기업 정도가 지난해에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몇 개 기업이 참가하는지 확정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한미약품, 네오이민텍, 브릿지바이오 등등등 파이프라인 발표가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이거라는 거죠. ASR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4월 8일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JP모건 컨퍼런스나 ALCR이 대면 행사가 있고 비대면 행사가 있습니다. 왜 비대면 행사가 되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표도 제대로 못해, 미팅도 제대로 못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죠. 근데 대면 행사에선 뭐예요? 일반적으로 2019년, 2018년을 생각해 보면은 2017년 생각해 보면은 이 JP모건 컨퍼런스 ALCR에서 100%에서 1000%까지 터진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대면 행사였기 때문에 발표도 제대로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빅파마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의 몇백조 규모의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22년 대면 AACR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는 건 알겠다.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면 제약업계 300조 규모의 희귀 난치성 질환 시장 공략에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FDA 국장이 뭘 원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FDA 희귀 의약품 지정도 많이 주고 있고요. 희귀 의약품에 대한 치료제도 승인을 좀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조 규모의 시장에 대한민국도 진출이 좀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쭉 내려보면은 그래서 어떤 치료제가 있냐, 바로 SK 플라즈마의 카티 치료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300조 규모입니다. SK 플라즈마는 지난달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 큐로셀이 진행한 기업 공개 사전 투자 유치에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두 회사는 카티 치료제에 대한 국내 사업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혁신 시작입니다. 난치성이 뭐예요? 못 고치는 게 아니야. 불치가 아닙니다. 어려운 난자를 써서 어려운 암을 가진 환자입니다. 그래서 카티세포 치료제는 환자 면역세포를 분리해 유전자를 조작한 뒤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항암세포 치료제입니다. 뭔 소리냐? 이 카티가 뭐냐면 T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있고요. 이 면역세포 안에는 NK세포가 있고요.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고 수지장세포가 있고 이렇게 세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이 사실상 우리가 분열이라고 하죠. 좀 더 대량 생산이 편한 T세포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꽂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T세포 카티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면역 세포를 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기부자 등 타인의 세포를 기반으로 한 동종류의 그리고 고형암 타겟 치료제 등 한 차원 높은 카티 기술 개발까지 협력 분야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재발성 또는 불응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19 카티 세포 치료제 임상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이미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이다. 암을 치료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카티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치성 치료제를 뭘로? 바로 카티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우리는 지금 암 치료, 이 항암제 중에서도 뭐다? 난치암까지 치료할 수 있는 이 카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카티 치료제를 국내에서 뭐 잘 만들고 또는 좋은 약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상 당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우리가 이 킴리아라고 하죠. 카티 치료제입니다. 이 킴리아가 이르면 4월부터 급여 등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보시면 초고가 원샷 치료제 카티 신약 킴리아가 빠르면 4월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노바티스의 카티 신약 킴리아는 지난 1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이후 같은 달 마지막 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식 약가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약가 협상 기한이 60일임을 기하만 하면은 아마 3월 말에 협상이 완료가 되고 4월부터는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냐 한다면 4월에 등재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비쌉니다. 협상 약제가 초고가 신약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굳이 보험 급여에 넣는 이유가 뭐냐라 물어본다면은 이만한 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킴리아는 2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재발성 또는 감염 촉진제, 즉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에 등재를 하게 된다면은 4월부터는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왜냐 한다면은 4월에 등재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거를 굳이 보험 급여에 넣는 이유가 뭐냐라 물어본다면은
불응성, 미만 선거대 비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와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 이식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비세포 급성 림프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백혈병 치료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암이죠. 혈액암 치료제고요. 이 킴리아는 두 적응증에 대한 급여 기준은 차이가 있고 총액제 한형만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대량 생산되는 기존 약물과 달리 환자에게서 추출한 세포로 하나의 배치가 생산되는 킴리아의 특성상 제조 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몇천만 원에서 몇억 단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 제한 이상의 환자 발생 시 고스란히 제약사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가 협상 타결이랑 목표의 노바티스의 노력은 필수 요소지만 성취로 이룰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자체가 사실상 어디에도 구하기가 힘든 정말 중요한 약이라는 겁니다. 이 킴리아 같은 약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싸게 썼겠죠. 하지만 그런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급여 등재를 시키고 이 비싼 약을 갖다가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제대로 킴리아만큼 좋은 약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이 킴리아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죠.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올라가는 약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똑같은 치료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초고가 카티 치료제 FDA 승인 났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초고가라고 킴리아도 존슨앤존슨도 초고가입니다. 보시면 다발 골수종 환자 치료를 위해 존슨앤존슨과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텍이 개발한 카티 치료제 카빅티가 FDA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표적 단일 도메인 항체 2개로 이루어진 카빅티는 프레테아조 억제제, 면역 조절제, 항CD38 단클론 항체를 포함해 4개 요법 이상의 치료를 받는 전력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발매됐습니다. 뼈에서 생기는 암이죠. 골수종입니다. 이게 앞에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이런 암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암이 있는데 그런 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 중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암의 치료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은 미국과 일본에서 암이 재발했거나 적어도 세계 약물의 내성을 가진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은 것이 풀이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8개월 추적 기간 동안 전체 반응률 98%였고 치료 이후 영상 또는 다른 검사를 통해 약 엄격한 완전 관해, 완전히 치료된 겁니다. 이 관해입니다. 완전 반응률은 78%로 약 80% 가까이 나타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수한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가면 카빅티는 1개에서 3개의 약물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골수종 환자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치료요법 2가지와 비교하는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상 존슨앤존슨은 미국에서 중국 레전드 바이오텍, 제약바이오 미국 중국 회사입니다. 카빅티를 공동으로 사업화 예정인데 여기서 가격이 나옵니다. 카빅티의 미국 내 정가는 46만 5천 달러입니다. 46만 5천 달러면 얼마입니까? 4억 6천만 원이에요. 약 하나 가격이 4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따지면 5억 정도 되는 거죠. 약 하나가. 여러분들 카빅티를 쓰려고 그러면 정가를 5억 주고 써야 돼요. 그리고 결정되었으며 이는 아베크마의 41병 9,500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 4억 5천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야. 치료하려면 5억을 갖다 부어야 돼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냐 쓸 수 있겠지만 진짜 돈이 없거나 힘든 사람들을 5억을 갖다가 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천문학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뷸레이트 벤티지는 카빅티 매출이 2026년까지 약 17억 달러에 이를 것. 17억 달러로 한다면은 거의 한 2조쯤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슨앤존슨도 하나의 약값이 5억씩 하는 이 카티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5억짜리 카티 치료제가 사실상 지금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만들거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쓸만한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AACR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암학회잖아요. 암학회 중에서도 돈이 되는 치료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카티 치료제 하나의 정가가 얼마다? 정가가 5억이다. 그럼 이 카티 만드는 기업에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AACR에 국내 기업이 참가하는데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업 두 군데 제가 설명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바로 바이젠셀입니다. 바이젠셀 동중률의 카티 연구 AACR에서 발표를 합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바이젠셀은 감마델타 T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VR, CAR에 대한 연구 결과 미국 아마케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CAR 신호전달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 내 신호전달 도메인을 적용한 VR, CAR 시험관의 효능 평가를 검증한 결과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마델타 카티 그리고 VR, CAR은 면역 반응이 낮아 범용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체외에서 대량 배양으로 다수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높은 조직 침투력, 고영압에 적용 가능한 안정성 측면의 장점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마델타 T세포 치료제고요. 아까 얘기한 카티를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젠셀이보다 카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젠셀 흐름 보겠습니다. 주가가 최저점에서 추세 전환하고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죠. 저는 얘기하는 게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마이너스가 얼마나 빠졌냐면은 한 70% 빠졌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됐다. 저는 바이젠셀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또 카티고요. 네오 이면택이죠. 4월 AACR에서 병용 연구 2건 포스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카티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로 PD-1 억제제와 카티 및 화학 방사선 치료와 병용했던 기존 임상 외에 또 다른 치료 면역항 옵션 병용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카티와 함께 들어가는 치료제라는 거예요. 얘네가 만드는 약은 이 NTI7 새로 병용 물질의 전임상이라는 거고 이 물질이 어디에? 카티에 같이 쓰이는 약이라는 겁니다. 당장 카티를 만들지 않아도 카티와 같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카티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관심 가질까 안 가질까? 당연히 가지겠죠. 그래서 ASCO나 아니면 SITC 면역 항암학회에서 난치암 병용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고요. 주요 난치암은 임상이 6개 동일 집단, 영구, 대장암, 췌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비세적 폐암 등등 해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티와 함께 방사성 치료나 병용을 했던 치료제에서 좋은 효과가 났기 때문에 AACR에서 당연히 카티와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다 네오 이뮨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제약바이오 AACR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확히 언제까지? 3월 말까지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는 거 알겠어요. 근데요, 이것도 중요한 거 알겠는데 저는요, 아까 전에 구독자 3만 명이 달성이 되면서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법 무료 자료를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매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 시작 전 시황을 좀 무료로 매일 정리해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한다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안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뜹니다. 그럼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라고 해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충분히 장 시작 전에 이슈가 되는 이슈들 시황 다 정리해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를 저희가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받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당일 리어 추천주를 일단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자료집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안에 자료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집으로 올려드렸고요. 이 첨부 자료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주를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3월 4일 추천주도 제가 올려드리겠죠. 3월 4일 추천주 뭔지 무료로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황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고요. 9시간 전이죠.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립니다. CBDC 관련주 관심 가지세요 했는데 오늘 거의 다 2차 구해까지 급등 나왔죠. 이것만 봐도 뭐가 이슈가 될지 알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는 매일 이렇게 테마주 강의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왜 종목이 올라갔고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모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4만 명까지 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